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만큼 대추에는 많은 약효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대추의 효능과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이 딱 맞는 8가지 음식, 그리고 대추를 먹을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알려드릴게요. 대추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칡이에요. 대추에는 불면증을 개선하고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런 효능이 칡과 함께 드시면 약효가 배가 돼서 도움을 주게 되는데, 대추에는 갈락토스, 메가당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줘서 불면증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죠. 또한 대추 씨에는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를 안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개선시켜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이런 효능들이 칡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데, 칡은 우리 몸에 상체에 열을 내려줘서 수면 장애를 개선시켜주는 식품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소플라본이 몸에 열을 내려주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서 이완을 시켜주고 숙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대추와 칡을 함께 복용하는 방법은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 3리터 정도에 대추는 8알 정도, 칡은 약 30g 정도를 넣고 물이 반 정도 줄어질 때까지 끓여서 차로 따뜻하게 드시면 돼요. 특히 여성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칡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의 양은 석류나 콩에 함유된 양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소플라본은 중년 이후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로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영지버섯이에요. 영지버섯의 맛은 쓴 게 특징이고 대추는 단맛이 특징이에요. 대추와 영지버섯이 만나면 영지버섯의 쓴맛을 대추의 단맛이 중화시켜주는 건데, 영지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레티난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암작용을 해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요. 그리고 영지버섯에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한 이 영지버섯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신경쇠약으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는 증상,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잠이 잘 안 오는 분들한테도 처방하는 약재이기도 해요. 이런 효능들이 대추와 만나면 그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 대추와 영지버섯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불안했던 마음도 진정되고 안정화되는 효능이 더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상황버섯이에요. 대추와 상황버섯을 함께 드시면 면역력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대추에 풍부한 베툴린산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항암작용도 있어서 암세포도 억제해서 종양증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죠. 이런 대추의 항암작용을 극대화하는데 상황버섯이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상황버섯에도 다당류인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약재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한 버섯은 상황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등등이 있겠죠. 네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양파예요. 대추는 간세포의 독성 수치를 정상으로 회복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것은 대추에 함유된 사이클릭 AMP라는 성분이 항염증, 항지질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양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간의 해독작용을 돕고 간의 피로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추와 양파는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되는데,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물 2리터 정도의 대추 10알과 양파 반 개를 넣고 끓여주시고 물이 반 정도 줄 때까지 졸여서 차로 드시면 돼요. 다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바로 계피예요. 계피는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한약재로도 사용되는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데, 계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줘서 체온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줘요. 특히 손발로 가는 말초혈관을 확장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부의 혈관도 확장해줘서 몸이 으슬으슬 추울 때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데도 도움을 주죠. 또한 계피는 소화를 돕고 가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고 염증을 억제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생산을 촉진해서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특별히 여성에게 좋은 점도 있는데, 자궁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여성 질환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이에요. 계피는 다만 매운맛이 강하고 위와 식도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에는 불편한데, 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줄여줄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생강이에요. 한의학에서는 대추와 생강을 함께 한약재로 처방을 많이 하는데, 강삼조라고 해서 생강 3쪽과 대추 2알을 뜻해요.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약한 사람의 소화 기능을 도와서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이고 흡수된 성분들이 몸 전체에 잘 퍼지게 하는 작용을 해요. 대추와 생강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생강의 쇼가올 성분이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해서 대추로 인한 위장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대추는 생강에 자극을 중화시켜 위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대추와 생강을 넣고 끓인 것을 강조탕이라고 하는데 수족냉증이나 평소에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계피까지 함께 넣고 끓이셔도 좋은데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추 5알, 생강 4쪽, 계피 5g, 물 2리터 정도를 넣고 끓여서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졸이시면 돼요. 7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마늘이에요. 마늘은 항암 식재료로도 유명한데 항암 작용뿐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좋은 음식이죠. 마늘은 혈관 확장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해서 고혈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항균 및 항박테리아 특성을 지닌 알리신과 같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미국 국립암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기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등 암 발병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마늘과 대추의 음식궁합이 좋아서 대추와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데 마늘과 대추를 함께 먹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삼계탕이 있죠. 8번째 대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통밀이에요. 통밀에는 비타민 B가 풍부해서 비타민 B는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생성을 돕기 때문에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도 효과적이고 또한 통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혈당 유지에 도움을 주죠. 그리고 비타민 E,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억제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대추와 통밀을 함께 섭취하면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갱년기의 우울증을 또 완화시켜주고 스트레스 저항력을 높여주고 불안 증세를 낮춰주는 효능이 있어요. 특히 신경성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 불면증, 신경성 편두통 등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율신경의 균형도 잡아줘서 심장신경을 안정화시켜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대추와 통밀을 함께 끓여 차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대추를 제모로 만들어서 통밀빵에 발라 드셔도 좋아요. 이외에도 대추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과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미네랄 등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이 있고 특히 대추의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쌓이는 발암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효능도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또한 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한 대추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도 2배 이상 함유가 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주죠. 이로 인해서 고혈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베툴린산 알파토란이라고 하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험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대추는 이렇게 좋은 효능들로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 대추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당뇨가 있는 분들인데 대추의 GI 지수는 40에서 60 정도로 높은 편에 속해서 당도가 사과보다 5배 정도 높은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 피해줘야 되고 다만 생강과 계피를 함께 드시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셔서 당뇨가 있는 분들을 대추를 드실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몸에 열이 많고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추가 몸에 맞지 않는 분들인데 대추가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열이 나고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부글거리고 구토와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 생강과 함께 드시면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가 있으니 한번 기억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대추 알러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추를 드시면 호흡곤란이나 입주위가 붓는 현상, 심하면 기도가 폐쇄가 되는 증상까지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추에 함유된 특정 단백질이 원인이 돼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다른 과일에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평소에 특정 과일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대추를 드실 때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드시길 바래요.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보약이 돼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깍두기, 마박김치,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도 많이 드시는데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물을 넣고 달달 볶아서 소금으로 간하고 깨소금 넣어서 드시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물을 볶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먼저 무를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를 하나 더 넣어줘요. 그것은 바로 양파예요. 양파도 채를 썰어서 무와 함께 담아주고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돼요.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1시간 정도 절여주시고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해지겠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다 사용할 거예요.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들기름 대신 물을 한 컵 넣어줘요.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서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아요.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약간 익혀주시면 되는데 이때 물이 쫄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 남을 때까지만 졸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한 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작용에도 좋은데요. 겨울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고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 그렇다면 그 효과를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물기에서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물을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에요. 시니그린 효능이 바로 호흡기의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는 건데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이나 감기 바이러스 등등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효능도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다르게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죠. 이런 효능으로 가래나 기침 등의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물을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시면 돼요.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배숙을 만들어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멈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면 이 겨울에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지고 기침이 줄어들고 가래를 묽게 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쉬워져요. 무와 벨은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염이나 편도선염, 후두염 등에서도 올 수 있는 열감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무와 벨을 1: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에는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이 매운맛이 조금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으니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는 게 좋고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배에 있는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 이대로는 너무 걸쭉해서 마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건데 천연 소화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죠.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와 디아스타제가 풍부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가 되어 있어 고기를 드실 때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죠. 김장을 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무로 양념을 더해 무김치를 만들어서 수육과 함께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에 궁합이 되는 거예요.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이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게 좋죠.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 효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동치미나 깍두기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죠.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제도 풍부한데 치킨 배달을 시키면은 치킨 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거죠.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시켜 줌으로써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무에는 칼륨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거죠.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를 섭취함으로써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도 억제하고 혈전 생성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이만하면 무가
무가 혈관 건강에 특효약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작용이에요.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베타인은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성분이에요. 또한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고 식물성 유황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 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도 있죠.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해독작용을 넘어 항암작용까지 하는 무, 대단하죠.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거예요. 무에 들어있는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 무 100g에는 칼슘이 20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무의 칼슘을 섭취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무 말랭이를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이 되는데 무 말랭이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돼요.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특히 위험한 병이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할 수가 있다고 하고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한 건데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 정도 g인데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거죠.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 아니라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 필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도 정말 좋은 이유인 거죠. 무말랭이를 드시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무말랭이를 차로 만들어 드시는 거예요. 무말랭이를 기름이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거죠.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돼요.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과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데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뼈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겠죠. 혈당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로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는데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돼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무에는 많은 효능들이 있는데 그리고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도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꿀이에요.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요.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능도 있어요. 꿀에는 향균, 향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서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기침을 줄어들 수 있게 하고 몸의 기력도 더욱 보충해 줄 수가 있죠.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이에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랑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몸 안의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더욱 좋아질 수 있고요. 또한 생강은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는데 생강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이 성분들이 요오드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이 고이트로젠을 과하게 섭취하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다만 체내에 요오드가 풍부한 상태라면 이 효과는 미미하므로 평소에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약해져요.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드실 때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에 익혀서 드시기를 추천드려요. 쌉쌀한 맛과 향긋한 봄향이 나는 두릅은 당뇨 예방, 혈관 청소, 염증 제거, 면역력 증진, 항암 작용, 관절염 방지 등 몸에 좋은 효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두릅에 대해서 10명 중에 9명은 이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두릅을 먹는 방법에 따라서 두릅에 있는 영양 성분을 거의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릅의 효능과 그리고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릅 요리의 특급
두릅, 조리법, 먹을 때 주의할 점까지 두릅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볼게요. 봄나무를 대표하는 두릅은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있어서 인기 만점인 채소죠. 두릅은 빠르면 3월 말부터 채취를 시작해서 5월까지가 제철이며 이때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릅의 종류에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이 있는데요. 참두릅은 두릅 나무에 달리는 새순을 채취한 것이고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두릅입니다. 땅두릅은 나무두릅과 달리 땅에서 난다고 해서 땅두릅인데 한방에서는 독활이라고 부르며 감기나 두통, 관절염 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개두릅은 엄나무의 새순이며 참두릅보다 맛이 떨어지고 새순이 붉은 빛이 돌면서 참두릅과 달리 새순에도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두릅은 맛이랑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영양 성분도 풍부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두릅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그리고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A는 면역력을 강화하며 항산화, 항염 효과가 뛰어납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서 외부로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어하는 첫 번째 장벽의 역할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으로 몸의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의 발생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에 풍부한 비타민 K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뼈의 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혈관 벽에 침착되는 것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장병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다만 비타민 A, 비타민 K 등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그냥 물에 데쳐서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율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용성 성분이라는 것이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릅을 물에 살짝 데친 후에 기름에 조리해서 섭취하면 흡수율이 최대 8배까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름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올리브유나 또는 들기름 같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두릅의 지용성 영양 성분이 만나서 효과가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릅은 반드시 기름에 볶아서 드셔야겠죠. 근데 기름에 볶은 두릅하고 같이 먹으면 맛도 좋고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요리해서 먹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바로 소고기입니다. 두릅과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 궁합으로 영양학자들이 손꼽는 조합 중에 하나입니다. 소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과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두릅의 부족한 단백질을 소고기가 보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소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장점도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단점이 있는데요. 쌉쌀한 맛을 내는 두릅의 사포닌 성분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소고기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사포닌은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서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시켜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두릅의 식물성 단백질과 소고기의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로 근육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줘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 자양 강장제가 됩니다. 소고기 하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시죠? 소고기의 철분은 우리 몸의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고 폐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철분이 두릅의 비타민과 만나게 되면 몸속에서 1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해서 특히 뇌로 가는 혈관 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효능으로 기억력 향상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와 두릅의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잘 다듬은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얇게 저면한 소고기에 두릅을 올린 다음 김밥처럼 돌돌돌 말아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소고기 말이 두릅을 익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시에 올린 후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주시면 들기름의 고소함과 두릅의 향긋한 향이 어우러진 고급 요리 완성입니다. 두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두부입니다. 50대 이상 나이가 들수록 두부의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잘 되게끔 해주며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근육은 매일 일정량의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이때 두릅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두릅은 몸 안의 염증을 억제하여 관절염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여러 염증 질환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두릅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두부와 두릅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근 손실과 관절의 통증, 염증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두릅을 함께 드실 수 있는 조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두릅을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쳐주시고요. 그리고 두릅을 반을 갈라서 한쪽 면을 납작하게 해줍니다. 두부는 두릅 크기에 맞게 약간 길게 잘라주시고 기름을 두릅 팬에 올려주세요. 그 위에 두릅을 올려주고 계란물을 숟가락을 이용해서 두릅과 두부 위에 부어줍니다. 그 후 앞뒤로 잘 붙여주시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세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두릅과 같이 표고버섯도 독특한 향이랑 맛,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죠. 표고버섯 하면 항암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두릅 또한 암 환자들의 식단에 꼭 들어가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과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한 연구에서 셀레늄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암 발생 확률이 40% 이하로 나타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50% 이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도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암 억제 효능이 뛰어난데요. 특히 대장암과 위암, 췌장암의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표고버섯과 두릅을 함께 섭취할 때 항암 효과가 극대화가 되며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끓는 물에 30초 정도 두릅을 데쳐주시고 잘 다져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도 채를 썰어주시고 밀가루와 계란을 함께 넣은 반죽에 잘 섞어줍니다. 이때 당근도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만든 반죽을 올리브유를 두릅 팬에 잘 붙여주면 두릅 표고버섯 전이 완성이 됩니다. 네 번째, 두릅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초고추장입니다. 정확히는 초고추장에 들어가는 식초인데요. 데친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서 우리가 먹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데친 두릅을 올리브유에 한 번 더 살짝 볶아서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율도 8배 이상 높아지고 기름으로 인해 맛과 풍미도 훨씬 좋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릅에는 캄페롤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퀘르세틴은 양파의 풍부한 성분으로 혈관 청소부라는 별명이 있는 성분이죠. 캄페롤이라는 성분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캄페롤과 퀘르세틴이 함께 풍부한 두릅은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고 염증 제거는 물론이고 혈관에 쌓이는 혈전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제거해줘서 혈관을 아주 깨끗하게 도와줍니다. 이런 효능이 식초와 만나면 효능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식초의 산성이 두릅의 항산화 효능을 끌어올려주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두릅의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식초가 만나면 뇌세포의 활성을 도와주고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뇌 신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두릅은 맛과 영양이 좋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릅은 어린 새순을 채취해서 섭취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감과 향긋한 향이 좋아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릅의 줄기에는 독성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소화기관에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순보다 많이 자라서 채취 시기를 지나 크게 자라게 되면 뻣뻣한 줄기에는 독성이 10배 이상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두릅을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치기만 해도 독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 두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혈전 용해제는 우리 몸의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고 혈관 속의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두릅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죠.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작용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의 효과를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두릅을 드시면 2시간 정도 후에 약을 복용하시고 과도하게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두릅을 드실 때 주의할 사항은 통풍이 있는 분들입니다. 통풍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분해될 때 퓨린이라는 성분이 생성이 되는데, 이 퓨린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서 뾰족한 결정을 이루게 되는데 관절을 자극해서 망가뜨리고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면서 심하면 관절의 변형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두릅에는 퓨린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적당히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드시면 몸에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등등 먹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도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잖아요. 마늘 껍질 오늘부터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래요.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드시면 좋은 음식,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려 볼게요. 마늘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약 7kg이래요. 세계 평균이 0.8kg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마늘을 많이 드시고 계시죠. 마늘을 많이 드신다는 거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인데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마늘과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빵이에요.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었는데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가 있어요. 마늘빵은 적당히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성분인데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죠.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고 쉽게 살이 찌게 돼서 비만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불량이나 복통이나 변비 등의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는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늘은 어떻게 드셔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 드실 때 더 좋아요.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을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이에요.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함량이 2.77mg 정도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 30분이 지나면 4.92mg,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서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3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 드시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워 추천드리는 게 바로 마늘밥이겠죠.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데 1인분에 마늘 3-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돼요.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 좋은데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릴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서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양소 있는 밥이 되겠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남은 껍질은 어떻게 했어요?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껍질을 버리지 마세요. 마늘의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아마도 항암 효과인데 마늘 껍질을 통해 큰 항암 효과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발표했는데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세포뿐 아니라 다양한 암 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가 높았다고 하고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또 심혈관도 튼튼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인 거죠. 또 마늘 껍질을 말려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받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의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 마늘차 우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줘서 수분을 없애줘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는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소주 반컵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아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은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드시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체질에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면 눈에 충혈도 올 수가 있고 노화도 빨라질 수가 있죠. 또한 두통도 생길 수가 있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주시기 바래요.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마늘을 또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해서 풍부하게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늘장아찌예요. 마늘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마늘장아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장아찌 만들어 드시면 안 좋죠.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장아찌에는 설탕도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 드시는 게 좋고,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죠.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도 급격히 오르고 혈액도 끈적끈적해지고, 또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해서 기억력도 감퇴시킬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는 설탕을 넣지 말고 건강한 식재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드려요. 마늘에 열을 가하면 마늘의 색이 점점 짙어져서 결국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마늘 속에 들어있는 당류와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딘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반응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죠.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 고기가 점점 하얘지다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다 보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레시스테인 성분이 5배나 많아질 뿐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으니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마늘은 또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한 재료인데, 마늘을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마늘 기름튀김, 이것도 별로 드시는 게 좋지 않아요.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도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는데,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은 파괴시키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은 음식이 돼요.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도 일어나고 염증 수치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 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해서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만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 드시는 방법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 먹는 거예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고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주죠. 이때 통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 항산화 성분 항암물질이 극대화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의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되고, 생선 요리를 할 때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를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 더욱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분들이 계신데,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잖아요. 이런 효능이 혈액을 묽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났을 때도 지혈이 잘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고, 평소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마늘은 적당히 드시길 바라겠습니다.